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 뭐 여권에서 거론되는 분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으로 봐서 누가 나오든 지금 그 정권이 연장된다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민주당과 또 이 내란과 계엄에 반대하는 민주 양심 세력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위협적인 후보는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민주당 관련된 지지율 얘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뭐 오차범위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앞서고 있는 느낌의 여론조사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오차범위 내에서도 뭐 오차범위 내라서 뭐 위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더 적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선 다른 거 따지기 전에 그 민주당이 좀 성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찰을 해야 한다. 성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해야죠. 최근 이런 국면을 보면서 민주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만하다든지 성급하다든지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네. 이런 점에 있어서 물론 이제 당에서는 지금의 이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해서 빨리 이것을 진행돼야 되니까 이제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첫째로는 성급하고 오만했다 네. 하는 평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그럼 과연 민주당이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과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됐느냐에 네. 대해서 그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우선 당이 성찰하고 네.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면서 네. 군부 독재를 종식시켰고 복지국가의 토속을 만들었고 네. 남북 대화의 틀을 만든 당입니다. 충분히 극복을 하고 네. 진 면목을 보임으로써 네. 그런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들부터 다시 지지를 받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이 오만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사람의 문제로 가게 되면은 다음 정권을 이끌 지도자의 면모를 누가 보여주느냐 이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든요. 이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령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 조금 저해 요인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이제 성찰과 반성을 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전 컸다고 당 봅니다. 차원. 네, 네. 당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제가 이제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지고 바로 있었던 선거예요. 민주당이 성찰하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제가 그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서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종자 시한 남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총선에서 큰 이제 승리를 네, 압승을 거뒀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변화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또 성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와 같은 지지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오만하고 성급하다든지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는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네. 또 이 대표가 당당하게 대처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지지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요? 네. 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 당 차원에서 말씀드린 그런 성찰과 변화를 해야 되겠고, 2심 또는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당당하게 대처해서 네. 뭐 해결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2심에서 뭐 무죄가 나올 경우와 유죄가 나올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위해서 저희 아까 얘기했던 선당 후사 차원에서 뭔가 좀 결심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법원에 이제 판결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하는 게 조금 성급하고요. 네.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지켜봐야죠. 이 대표가 잘 대처를 하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대법까지 있고 네. 대법 전까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죠.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심을 저희는 예. 원칙으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문제는 뭐 가정법을 써서 뭐 네. 시나리오 1, 2 뭐 할 게 아니고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분들께 여쭤보면은 가정에 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조금 어려운 게 기자들 입장이기는 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 여권에서도 야권 이상으로 이제 다수 후보가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김동연 지사님이 민주당의 후보가 됐다고 생각했을 경우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 뭐 여권에서 거론되는 분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없습니다. 없다. 네, 저는 단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별 후보의 장단점이 다 있으시죠. 네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계엄, 내란, 주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입니다. 네. 어떠면은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있었고 지방선거 때도 있었는데 어쩌면 후보 내지 말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예요. 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후보가 나오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으로 봐서 누가 나오든 지금 그 정권이 연장된다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민주당과 또 이 탄핵 이 내란과 계엄에 반대하는 민주 양심 세력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위협적인 후보는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지사님이 후보가 돼도 위협적인 후보가 없고 그 외 다른 민주당의 누군가가 후보가 돼도 위협적인 후보는 없다. 민주당의 지금 그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함께 단합해서 네. 그리고 또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이 내란과 이 계엄에 반대했던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던 모든 세력들이 합쳐서 뭐 만든 후보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그 힘이 반드시 이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세대 교체론인데 정치권에서 이번 뭐 조기 대선이든 그냥 대선에서 세대 교체 이 바람이 좀 불 걸로 보세요. 저는 그 이준석 후보 같은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환영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면 우리가 바이 코리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뭐 물건 사는 바이가 아니라 바이바이 코리아죠.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과 결별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영을 하고요. 다만 그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을 나이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떤 분들은 애 늙은이도 있어요. 젊지만 노인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든 청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바꾸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 그리고 네. 그 내용이 참신하고 이 경제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 글로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 정책이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걸 뭐 세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바람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민주당도 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거에 세대 교체는 동의하지 않지만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자체에는 동의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네. 그 젊은
또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이 국정과 정치에 반영되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청년들이 많이 우리 이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 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 세대들도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거든요.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대가 총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학생들 정말 많이 만나면서 귀를 기울였는데 눈높이 맞추고 배울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 그런 목소리는 많이 반영되면 좋겠다. 특히 우리 진보 네.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 많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